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1월에 읽은 책들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책은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요, 그 전달이 12월에는 25일날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쯤에 이 책을 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12월에 읽을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서 그 주말부터 읽어서 2주 동안 읽었습니다. 결국엔 저의 새해 첫 책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되었죠. 이 책의 작가는 찰스 디킨슨입니다. 이 작가가 이 책을 쓸 무렵에는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 작가는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 소설을 내면서 크리스마스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소녀가 크리스마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 소설을 냈죠. 제가 읽은 크리스마스 캐럴은 2008년에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소설집이죠. 이 크리스마스 캐럴뿐만 아니라 여러 소설, 매우 짧은 단편들을 넣어놓은 건데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 7개 있었나? 그중 대표적인 거는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이 책에서 제일 긴 소설이죠. 이 책의 줄거리는요, 매우 짠돌이인 스크루지가 있습니다. 이 스크루지는 얼마나 짠돌이냐면 부하 직원이 사무실이 너무 오들오들 추운데 스크루지가 눈치가 보여서 난로를 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가 싫어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면 공휴일인데 부하 직원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본인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는데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더니 집 문에 익숙한 형체의 무엇이 보입니다. 그 형체는 집 문고리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요. 눈을 감고 다시 떠보니까 그 형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잘못 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쉬려고 하는데 이 형체가 다시 스크루지한테 옵니다. 이 유령은 죽은 자신의 동업자입니다. 그가 말하길 너무너무 짠돌이여서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묶여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스크루지한테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과연 이 3명의 유령은 누구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니까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스크루지.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저는 이 이름이 파란 스머프에 나왔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등장해서 유명해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소설에 처음 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설들이 어떤 거는 그냥 짧은 소설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매우 동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길긴 하지만 동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매우 재밌게 읽은 소설들이었습니다. 역시 제일 재밌던 거는 크리스마스 캐럴이었고요. 제일 재미없던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이야기를 나열하는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나열을 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던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읽은 소설은 2권을 같은 날 완독을 했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위에 써 있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죠. 아주 오랜만에 행복했다는 느낌. 이 책을 읽은 이유는요. 지금 창비 북클럽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동? 근데 가입할 때 여러 책들 선정을 3권을 선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익숙한 작가님의 이름이 보여서 그래서 백온유 작가님의 에세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책장에 있다가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책장에 있었는데 창비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독서 모임을. 독서 모임이라기보다는 살롱인데 책을 읽고 약간의 독후감을 적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기회에 읽자라는 생각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세이의 내용은 서울의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주택에서 살았던 이야기와 함께 죽은 반려견 이야기까지 매우 따스했던 그런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는 겨울이 나오는데도 매우 따뜻하고 읽기 좀 쉬웠어요. 슬슬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일 만에 다 읽었네요. 그 다음 책은 평균일 연습을 완독했습니다. 이건 한 일주일은 읽은 것 같은데요. 8일인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요. 문학동네 북클럽에 가입을 했죠. 가입을 하면서 독파 활동이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독파 활동을 꾸준히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이번 달 1월에 첫 번째 책이 평균율 연습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혼한 여성이 피아노를 수리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약간 일상적인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슴슴한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슴슴한 소설들이 그리 재밌진 않았는데 이 책은 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짧죠. 책 표지도 너무 예쁜데 예쁨에도 불구하고 구매는 안 했습니다.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적혀있는 이 책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은 연매장입니다. 팡팡 작가의 연매장이죠. 이 책을 읽은 이유는요. 유명하게는 SNS에서 많이 보이긴 했지만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이것도 독파에서 1월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중국 토지개혁 때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사람들이 강가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 여성을 불이 나게 병원으로 옮기는데요. 그러다가 그 여성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도 주소도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나게 됩니다. 그녀를 치료하던 의사는 그녀가 의식이 없을 때 딩쯔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당신 기억의 일부일 수도 있으니 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보라 지어줬는데요. 이 딩쯔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참 복숭아꽃이 흩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딩쯔 타워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녀는 자신을 간호해준 그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둘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되고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워나가는데요. 아들은 매우 잘 커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준대요. 딩쯔타오는 그 집에 입성하고 며칠 뒤부터 혼자서 중얼중얼 댑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안 들려요. 오직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눈도 떠 있고 입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잃은 상태입니다. 과연 그녀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걸까요? 꽤나 두꺼운 소설이었어요. 400 몇십 쪽은 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술술 읽혀가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페이지를 넘기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재밌던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토지개혁 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쓴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서이기도 하고요. 상도 받았던 소설인데 중국에서는 금서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역사와 비슷한 듯 다른 듯한 느낌도 들긴 했어요. 그리고 북한 또한 토지개혁을 할 때 부자들은 토지개혁을 받는 사람들은 남한으로 도망쳐 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밌으면서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노란색이 남아있는데요. 후반부에 늙었던 노란색은 2월에 완독을 했습니다. 그 책은 부자들의 서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요,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 책 제목도 그렇고 유튜버가 이 책의 후기를 얘기해 줬는데 그것도 매우 흥미로워서 읽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리치 파카 작가가 본인이 읽은 여러 자기 개발서 중에서 선정을 해서 괜찮았던 필요한 것을 뽑아서 그래서 책으로 낸 건데요. 구성은 생각, 습관, 부호, 시작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서는 제가 읽었던 책도 있고 읽지 않은 책들도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책의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한 7-80%는 필사를 한 것 같아요. 7-80%의 파트별로 필사를 했습니다. 각각 책들로. 그러면서 읽어보고 싶은, 워낙 많이 언급을 하니까 읽어보고 싶은 책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죽음의 수용소라든지 그런 책은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매우 유용하고 그 책을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작가님의 생각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저는 1월에 하나, 둘, 셋, 넷, 5권 읽었네요. 어떤 책들은 2주 읽고 어떤 책들은 금방금방 읽을 정도로 빠르게 완독이 가능했는데요. 저의 1월 결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제일 흥미로운가요? 이 책들을 읽어보셨다면 후기도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